그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게서 기꺼이 허교를 받았던 것이다. 사실 오늘의 주비는 자신이었다. 그들은 자기를 환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다. 이런 광경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 한번 위단과 기원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종가의 약초전을 둘러보고 서둘러 약현으로 돌아왔다. 2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한양이라 하지만 역시 화려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은 듯 했다.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두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끼니를 굽는지 부항든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이제야 오시나이까? 일구란 놈이 고개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아니 일구 아니냐? 어떻게 얘까지 나와 있느냐? 어머님은 좀 어떠하시냐? 네, 아무런 일도 없사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옵니다. 손님이? 누구라고 하더냐? 기원 이용이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기원이라고? 정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에 헤어진 기원이 자기 집에 와 있다니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호는 약현의 언덕을 마구 달려 올라갔다. 일구는 도저히 주인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과연 집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용이가 타고 온 말이었다. 기원, 이게 어쩐 일인가? 아이고 고산자, 주인도 없는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네. 어딘가 들렀다가 오시는 모양이지. 모처럼 도성에 나갔던 참이라 종가의 약전을 좀 눌러보았네. 그래,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그럴 턱이 있나? 다만 내가 은율 소식을 좀 전해주려고 달려왔다네. 은율 소식을? 정호의 처 향이가 조촐한 주한상을 내왔다. 그녀는 용의를 익히 알고 있는지라 은근히 외면을 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월선과 좋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부인은 지내시기에 어떠하시오? 아무런 불편이 없사옵니다. 고산자가 큰 뜻을 품은 사람이라 가정에 어려움을 줄 것만 같소이다. 그렇더라도 참으시고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훌륭한 주한상을 내오셨나요? 네, 그 정도는 차릴 수 있사옵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됐네, 이제 물러가 있도록 하게나. 정호가 아내를 물리쳤다. 아니 그래, 은유 소식이라니 어떻게 되었나? 말게나 쑥밭이 되고 말았다네. 쑥밭이 되고 말았다니 무슨 말인가? 내 말 잘 듣게나.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자네가 아무래도 구월산 패거리들하고 조금은 무슨 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으니 걱정은 말게나. 그런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진화낭자일세. 진화낭자가 직접 그런 말을 하던가? 그럼 도대체 자초지종을 말해주거나 어떻게 일이 돌아갔는가? 자, 천천히 말할 터인즉 놀라지 말게나. 이번에는 황은바리가 크게 나섰어. 황은바리가 막대한 돈을 어길준에게 준 거야.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구월산 산 도적들을 소탕해 달라는 거지. 아마도 그는 광산에서 떠돌이 농민들을 마구 부려먹기가 조금은 겁이 났던 것 같아. 범대진이 둘개들이 수시로 출몰하니 그는 마음 놓고 농민들의 고열을 빨 수가 없었던 거야. 소문에 듣기로는 황은발이 어가놈한테 2,000냥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어가가 안악현의 설인섭을 꼬드겨서는 같이 구월산 산적 토벌대를 만들어 합동작전을 폈었지. 그런데 어떻게 된지는 알아? 아니, 산적들이 괴멸됐다면서. 아니, 처음에는 반대야. 합동군이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 소문을 전해 들은 산적들이 산채를 나와서 산의 허리 부분에 잡목을 하고 있다가 일시에 소총과 대포로 응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도적놈들은 말을 몰고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천둥처럼 힘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내야 뭐 상주된 주제에 나가볼 수도 없고 답답해서 혼이 났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산 도적들의 힘이 더욱 세어졌지. 그렇게 되고 보니 일이 커진 거야. 이제 그냥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보찜이나 터는 도적이 아니라 이게 말일세 관군을 압도하는 무장 세력으로 커진 거야. 드디어 해주 감영군 천여 명과 인근의 항주 관하와 신천 관하에서 각각 100명 도합 1200명의 대군이 대대적인 도발 작전을 폈지. 허허, 저걸 어쩌나. 마침 황주 관하의 오방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포병은 홍경래의 난시 막강 화력을 자랑하던 바로 그 포병단이야. 청나라에서 갓 수입한 최신식 대포를 갖춘 포병대인데 하루 종일 산적들이 산채가 있는 지점을 향해서 약 300발의 대포알을 퍼부은 거야. 그러자니 견딜 수가 없었겠구먼. 그렇게 초토화를 시켜놓고 1200명의 대군을 개미떼처럼 풀어놓은 거지. 그까지 산적놈들이 많아봐야 100명 남짓할 텐데 어떻게 관군을 당해내나. 그래서 다 잡혀 죽었지. 대장놈하고. 더러워서. 놈들은 그래도 두령이라고 하더구먼. 그리고 부두령. 그리고 대장놈의 딸려나고가 운을현청에 잡혀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다들 효수되었나? 참, 그게 문제야. 지방 관하의 수령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 이 작자들 말이야. 어디까지나 모든 정치와 행정의 기준을 조정에다 두지 않고 자기의 입신 영달이나 명예에 두고 있어. 혹은 사리사욕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다네. 어떻게 되었길래? 어길준이란 작자가 말일세. 그 두령이 딸이란 낭자의 미모에 그만 반하고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집아이를 금방 효수에 처하지 않고 아비와 함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야. 정호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날카로운 빗으로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렸다. 그러나 그는 용희 앞에서 태연 자약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용희가 자기와 진한 낭자의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전혀 눈치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말일세, 참 낯이 뜨거워서 아무려면 지방 관하의 수령이 그런 주문을 할 수가 있나? 되간절 무슨 주문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는 이들 산적의 괴수들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해주감사에게 졸랐다는 거야. 해주감사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즉 무슨 모반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서 활개치는 산 도적들이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길로 감영군을 빼가지고 해주로 회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어길준이란 놈이 낭자에게 자기 수청을 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낭자는 한사코 말을 들어먹지 않았지. 그래서 약이 오른 어길준이 그녀의 국부를 인두로 지졌다는 거야. 어린 처녀를 말이지. 그제야 그녀는 그렇다면 청을 들어주마 하고 했는데 하나의 요구가 있다고 했겄다. 그 청이 무엇이었는데? 자기 아비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관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사또를 모시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혀를 물고 죽겠다고 했다는 게지. 아니, 관노관비가 해방된 지가 언젠데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아직은 부분적으로 그런 관비가 남아있었다네. 관노는 해방되었지만 관비는 아직 남아있는 데가 덜어 있었다네. 일테면 기생으로서 관아의 치닥거리나 하기로 자청한 거지.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녀의 계략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네. 어떻게? 이용이가 털어놓은 그 소식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동원의 어길준이 앞에 불려나간 진한 낭자는 머리털이 산발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다. 내 인연, 내 부녀를 당장 효수해야 하지만 내 놈들이 또 다른 무슨 흉촉스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그 정보를 내년 아비놈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직은 미루고 있느니라. 내년, 내년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실직고 하렸다. 그러면 혹시 생명이 붙어날지도 알 수 없느니라. 나는 당신 같은 탐관오리를 사또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으오. 당신은 백성의 고열을 빠는 놈, 저기 짐승을 칼로 잡는 백정보다도 못한 놈. 어서 날 죽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여라. 혹시 내 아비놈을 살려준다면? 그러면 내 놈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관비가 되어 내 놈의 종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길준이도 범대진이 목숨을 살려줄 만한 적당한 구실이 있어야만 했다. 범대진의 존재는 해주감사가 알고 있었다. 게다가 도벌전에서
관군도 30명 정도 인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범대진이 구명은 대단히 어려웠다. 사실 그래서 어길주는 진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쓴 거지. 어떻게? 생각 좀 해보게나. 어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조정의 국장인 황해도 재령평화의 미국을 놈들이 마음대로 전단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 놈들을 살려줄 수 있었겠나? 사실 홍경래의 난 이전에도 여기저기 조선 팔도에 그런 비슷한 농민 반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순조대왕 8년에 북청에서 일어난 부사 김치정의 민난, 같은 해 단천에서 일어난 김영대 등의 민난, 대왕 11년에 국산 박대성 등이 주동이 되어 농민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난 민난, 같은 해 일어난 홍경래의 평안도 농민전쟁, 대왕 13년에 제주도 토우 양재해가 일으킨 농민폭동, 이듬해 한양도성에서 양곡고갈로 일어난 천민들의 폭동, 그리고 대왕 19년에 액정서와 각 원의 관노들이 작당하여 일으킨 폭동, 그리고 또 평양 근처에 괴질이 번져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몇 해 전엔가 관동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수만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와 길바닥에 그냥 드러눕지를 않았는가. 아, 이런 상태에서 어길준인들 어떻게 범가놈을 살려줄 수 있었겠나. 그래서 보초서는 나졸놈들을 슬쩍 불러내 술을 마시겠다는구먼. 놈들은 오래간만에 고기 안주에 술을 주니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주는 대로 퍼마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감옥으로 와서는 창을 바람벽에 기대놓은 채 다들 꿈나라로 가지 않았겠나. 그래, 낭자도 도망을 쳤단 말인가? 아닐세. 같이 도망을 치다가 그녀는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네. 저걸 어쩌나. 정호는 자신이 놀라움과 낙담을 용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았다. 그는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날 밤 어길준이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게야. 그런데 일이 잘 이루어졌는지 밤새 조용하더니만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도무지 기척이 없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방이 문을 열어보았더니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사또가 시체가 되어 있었고 계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런데 참 우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말일세. 사또란 자가 말일세 그게 끊어져서 죽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낭자는 적어도 장도로 무장하고 있었던 거야. 이건 내 생각인데 산적 두목놈의 딸년이니까 낭자는 상당한 무예를 익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네. 어길준이란 자가 워낙 모골인데다가 여러 번 군사를 움직여본 작자라 물을 상당히 깨트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 자를 나약한 여자가 그렇게 해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말일세 일이 참으로 이상하게 발전을 했어. 이번에도 안악고을의 서린섭이가 겸사도로 발령을 받았는데 경비가 아주 시험했지. 고을의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안악은 물론이고 인근의 신천과 황주에서도 병력이 차출되어 오고 했지. 그런 오밤중에 말일세 안 되어도 사경은 되었을 걸세. 아니 고산자 놀라지 말게나. 내가 선친이 사당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흔들어 깨우더란 말일세. 나는 소스라쳐 놀라 눈을 떴지. 아 참, 난 참으로 놀라고 말았네. 내 눈앞에 웬 묘령의 여인이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놀라고 말았다네. 그 여인이 진한 낭자더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를 찾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 죽더라도 자네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죽겠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자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묻더군. 자네가 알고 있듯이 나도 자네의 주소를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낭자는 자네를 깊이 연모하고 있더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나는 자네의 주소를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한양으로 가신 것은 틀림이 없느냐고 묻더군. 그래서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했었지. 그랬더니 눈물을 거두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말았다네. 아. 정우는 괴로운 신음을 토했다. 그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는가. 내가 한 가지 무언하고 싶은 것은 말일세.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거야.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았네.
위당한테도 결코 발설한 적이 없었고 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일세. 자네가 9월산 패거리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나. 인간적인 유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 자네도 아는 것과 같이. 그들과의 관계란 결국 자네와 내가 9월산 아래 협도봉 주막을 드나들 때 그들과 얼굴을 익힌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실은 내가 조금 의수를 알지 않는가. 그런데 두령의 내자가 죽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채로 들어가 하룻밤 약재를 지어준 적이 있었다는가. 그것이 전불세. 그때 낭자를 만나는가? 그러하이. 좌우간 이 일은 자네와 나만 아는 것으로 해주게나. 오늘 위당의 집에서 보았겠지만 이례적으로 위당과 해강 그리고 겸산과 어시제가 자네에게 호의적이라네. 근래에 없었던 일이라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네의 그 특출한 지도에 대한 열정과 실력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도 한결같이 지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호의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네가 산적의 무리들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져보게나.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네. 걱정 말게나. 너무나 고마워이 기원. 정우는 너무나 고마워 용희의 두 손을 잡았다. 용희는 역시 이 첨정의 아들다웠다. 그는 씩씩했고 배포가 컸으며 심지가 깊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신은보다 몇 살 어렸으나 남자다움에 있어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줄 이유가 없었다. 두 젊은이들은 역시 되취했다. 그러니까 정우는 용희의 아픈 데를, 용희는 정우의 아픈 데를 혼자서만 알고 있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우는 진한 항자와 그리고 용희는 월선과 각각 운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용희는 거의 오경이 되어서야 정운의 집을 떠나갔다. 이무초를 재배하여 살아가는 약초꾼 정운의 집에 때 아니게 도성북전 마을의 청년 선비들이 가끔 나타나니 동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명화적이 날뛰고 농민들이 민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던 때라 칼에 찔리고 창에 찢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혈제로 효능이 탁월하던 익무초는 공급 물량이 달릴 정도였다. 따라서 익무초의 값도 폭등하고 있었다. 익무초는 지혈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양반들이 강장제로도 널리 쓰였고 인유제로도 효능이 탁월했다. 약초꾼은 이튿날 아주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늦은 오경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날이 훤히 밝아 햇살이 온 유리에 퍼졌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날 염을 내지 않았다. 향이가 들어가고 이어 또련 할멈이 사랑에 들렀으나 정우는 괴로운 신음소리만 낼 뿐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아범아, 어디가 아프냐? 고부가 물었으나 정우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정오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이 어멈. 그는 안채를 향해 아내를 불렀다. 그녀가 금방 뛰어왔다. 먼 길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 노자도 할 겸 가다가 끓여 먹기도 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 아니 어디를 갑자기 가시려고요? 아니 먼 곳은 아닐세. 좀 다녀와야겠네. 좀 준비를 해주게나. 향이는 이제 남편이 출타에는 이굴이 나 있었다. 어디든 그가 가고 싶다면 가라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가 떠날 준비를 얼른 해주는 수밖에는 아무런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를 살리는 길이다. 만약에 아내나 어머니가 그의 길을 말리는 날에는 그는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힘없이 늘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절망하기 때문이다. 정우는 아내가 준비해주는 보찜에 집신 두억 걸레를 매달고 길을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요? 은율에 좀 가려고. 은율에는 왜요? 아버님과 빙장어른묘를 좀 살펴보고 오려고. 며칠쯤 걸릴까요? 한 20날이면 될 거요. 어머님 모시고 잘 계시오.
일구가 약전을 잘 보살필 거요. 잘 다녀오시옵소서. 잘 있으시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일구야, 너는 약전을 잘 돌보아라.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정호는 해가 지기 전에 임진나루까지는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가 새벽에 출발을 했으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정오 가까이 되어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는 결국 고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발걸음이 남달리 빠르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빠른 발걸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또 빨리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입장이었다. 산세를 살펴보고 하천의 흐름을 면밀히 둘러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팔도 360개월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을을 둘러치고 있는 성을 둘러보아야 하고 그 고을의 진산이 어딘가도 살펴보아야 하며 진보와 나루 그리고 봉수와 산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물산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하며 병영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언제나 갈 길이 바쁜 그가 마냥 한 군데서 어정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50리 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실한 장정에게 하루 50리 보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산길이 대부분인 좁은 자갈길을 하루 50리씩 보행하기란 예사로 힘든 일이 아니다. 하루 50리 보행을 할 경우에 공청도에 가명이 있는 공주까지는 나흘이 걸리고 전라도 가명이 있는 전주까지는 열흘이 걸리는 것이다. 정우는 왠지 몸이 나는 듯이 가벼움을 느꼈다. 자신은 역시 집안에 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았다. 지난 왕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눈앞에는 조선 팔도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한 처녀의 화사하고 수줍은 얼굴처럼 떠올라 보이는 것이었다. 조선의 모습이 곧바로 지난 왕자로 착각되기도 했다. 그는 얼굴을 한 차례 흔들어 보았다. 역시 조선의 땅은 아름다웠다. 그는 그 땅덩이 위에 자꾸만 지난 왕자의 모습이 얹히는 것만 같아서 몇 차례나 눈을 깜빡여 보였다. 환각을 떨쳐보려 했으나 잘 되지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왕자의 모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운율이나 구월산을 떠났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그는 집안에 박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정호는 봉산 은파장의 월선내를 찾아가 볼 심산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범대진 일가의 소식을 주워 들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산 은파장은 황해도 내에서는 가장 큰 장시였다. 황해도의 모든 물산이 일단 여기에 모였다가 각지로 흩어진다. 그러자니 구월산 소식과 범가 일족의 후일담도 사람들의 입에 묻어 여기까지 흘러왔을 것만 같았다. 정호는 주막집의 마루에서 간단한 요기를 했다. 그러고는 복록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객이 이제 마지막 손님이요. 이제 더 들어와도 누울 자리가 없소이다. 그러하니 이제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도록 합시다. 방 제일 구석지에 누워있는 털북숭이 사내가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서 점잖게 한마디 했다. 아니, 이제 이경인데 벌써 취침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요? 어디서 오는 객이신지요? 어디 통상명이나 할까요? 그럽시다. 고산자 김정호라 하오. 댁은 뉘신지요? 고산자라. 참, 호 한번 좋습니다. 김정호라. 나는 평양 사는 임기팔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황해도에 조금 피신을 왔습니다요. 피신을 올까니요? 평양에 무슨 변이 일어났는지요? 말도 마십시오. 지금 평양에는 역질이 번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황해도로 피신을 온 게로군요. 그 역질이 무슨 병이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럼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병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로는 서양 코쟁이들의 병인데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은 걸리기만 하면 그만 죽을 수밖에 없다고들 합디다. 그래, 구산자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지요? 나는 내 고향에 가는 길이에다. 내 고향은 은율이요. 은율이라 좋은 고을이지요. 구월산 전기를 타고 이루어진 고을이라 산영이 짙고 공기가 좋아 사람 살기가 그만이지요. 그럼 어느 길로 가시는지? 글쎄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임진나루에서 개성부로 해서 해주를 거쳐 북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금천으로 해서 개성 서흥으로 해서 봉산, 재령, 신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 중이요. 그렇다면 단연코 봉산으로 해서 가셔야 합니다. 임기팔은 자기 옆자리에 유를 깔아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왜 그러소이까? 그건 말이외다. 구월산 명화적들이 관군에게 쫓겨서 해주 수양산과 장수산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이외다. 그쪽 길은 아주 위험하외다. 아니, 해주 감영군이 진격해 왔다면서 어째 그쪽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아, 그놈들이야 그냥 길로 걸어왔겠지요. 하지만 명화적들이야 어차피 산을 은폐물로 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데 구월산 줄기가 장수산까지 연결된 것이 바로 그 산맥입니다. 구월산, 약산, 추산, 달마산, 북고산, 수양산에서 산줄기가 장수산으로 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기를 타고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노영은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계시오? 평양에서 내려오다가 봉산 음파정터의 주막집에서 얻어들었소이다. 그들이 그 산맥으로 도망을 친 다른 이유는 사실 말이외다. 해주 감영군들은 아주 무력했다고 합디다. 그놈들은 화승총을 가지고 괜히 쏘는 척만 했을 뿐 별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놈들도 배급이 시원찮아 배가 고팠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이외다. 예, 어서 말씀해 보시구려. 황주에서 내려온 오방산성 패거리들이 그렇게도 건장하고 힘이 있었기에 명화적 놈들이 황주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영은 어찌 그렇게 잘하시오? 아니,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들은 거지요. 그래서 나도 다시 봉산으로 해서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구월산으로나 들어가 볼까 하는 참이요. 그렇다면 노영은 무슨 연고로 여기 고향까지 왔습니까? 아, 이놈이 기왕에 출가한 김에 한양이나 한번 구경하려던 참이었소. 어디 관서 쫀 놈이 한양 구경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한양에도 도적이 그렇게 들끓고 동북의 난민들이 몰려와 대궐 앞에 거적을 깔아놓고 누워들 있다고 하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맙디다. 언제 세상이 좀 조용해지면 다시 와 봐야겠소이다. 노영이 괜찮으시다면 어디 동행이나 할까요? 고향이라고 하면 길도 밝으실 터인데. 그렇게 합시다만 좀 얼떨떨합니다. 좌우간에 어디 잠이나 좀 자고 봅시다 그려. 정우는 아무래도 이 임기팔이란 자의 정체가 수상쩍었다. 세상이 하하수상하니 별별 잡배들이 다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자가 하는 말을 고지굿대로 다 수긍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별 귀찮은 녀석을 다 만난 것이다. 몰골이 왠지 상민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둘러가는데요. 내 말을 들으시오. 그 길은 아주 위험하외다. 범대진이 졸개들이 쫙 깔렸다니까요. 범대진이 일파들이? 그렇지요. 구월산에 산채를 만들고 한 세상 신나게 살던 놈들이지요. 옛날의.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는 끊고 하시오? 아니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룻밤을 새운 정호는 임기팔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가 조금은 경계스러웠으나 사람을 해칠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파주 고을을 지나 임진나루에 이르렀다. 나루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았다. 제법 사람들이 득식을 거렸다. 아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소이까? 모르면 몰라도 한양을 떠나는 사람들일 거요. 도대체 한양에서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괴나리 보찜이며 이불 보따리 등을 등에 이고 진 사람들과 함께 나룻배에 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혹시 임기팔 형님 아니시오? 나룻배에 노를 젓고 있던 사공이 임기팔을 보고 아는 척을 했다. 누구시오? 임기팔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누가 자기를 알아본 데 대해서 그는 크게 놀라워했다. 형님, 날 모르시겠소? 나 형님 집 옆에 살았던 덕팔이요. 형이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닌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거 참 반갑소. 오, 덕팔이? 알고 있지. 이거 참 반가우이. 그래, 고향의 어른들은 다들 잘 계시는가? 모르겠소이다. 한번 들러보시구려. 나는 고향을 떠나서 여기 장단에 살고 있소. 고향에 한번 들러봐야겠군. 뭐잖아. 임진나루 맞은편에는 장단 고을이 있었다. 장단 쪽 나루에는 나졸들이 쫙 깔려 있었다. 그들은 다들 육모 방방이를 들고 있었고 혹자는 환도를 차고 있기도 했고 어떤 자는 화승총을 꼬나지고 있기도 했다. 그들은 나루에 내리는 승선객들을 하나하나 검문했다. 저들이 왜 저러오? 글쎄요. 내 생각으로는 아마도 유민들이 혹시나 조정에 반항심을 품고 산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는가 살피는 것 같소이다. 먹고 살 수 없어서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간섭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나도 그런 생각이오. 자, 우리야 뭐 관여할 일이 아니오. 우리는 어차피 유민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검문하는 나졸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다. 정원은 호패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고향이 은율이라 거기에 다니러 간다고? 그렇소. 거기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고해산 명화적들이 토벌되어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길을 나선 것이오. 몸 조심하시오. 가능하다면 재령 신천 쪽으로 내려가지 마오. 알아들었소? 알았습니다. 너는 웬 놈이냐? 나는 이 어른이 종놈이 됩니다요. 갑자기 임기파리가 정오의 종이라고 자청을 했다. 왠지 수상쩍어 보이던 임기파리 몰골이 생각나 정오는 모르는 척했다. 여보시오. 이작자 임자의 종이요? 그러하오이다. 종놈에게도 호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오. 다음부터는 꼭 마련해 주도록 하오. 종에게는 대목 방패를 달아주어야 하오. 알아들었소이다. 용서해 주시구려. 호패를 차지 않는 자는 제서 유의유일이라 벌이 중하오. 위조 도덕 간전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빌려간 자는 누정률로 다스림을 받고 이를 빌려준 자는 장 100대에 3년간 도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소이다. 알아들었소? 날이 이거 좀 별것은 아니지만 성음회다. 임기팔은 얼른 나주리 손에 무엇을 쥐어주었다. 다음 그는 정호와 기팔을 내쳤다. 그들은 임진강을 건너 쉬지 않고 개성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노영, 말씀하시구려. 노영의 정체가 무엇이요? 나요? 좀 더 두고 봅시다. 내가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그러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소이까? 나는 어디까지나 평양 사는 임서방이고 역지를 피해 여기까지 왔을 따름이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요. 더 알아서 뭐 하겠소이까? 그들은 애걸음에 개성부에 다다랐다. 그들은 주막에 들어 복록방에서 잠을 잤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잠을 자던 정호는 얼핏 깼다. 벽에 파여진 구멍에는 호롱불이 졸고 있었다. 변이 마려워 정호는 눈을 떴으나 금방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는 시야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임기팔의 위돛 앞섭이 풀어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그는 저고리 안에 또 작은 저고리를 껴입었는데 그것이 온통 피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큰 상처를 입은 듯 했다. 그런데 그것은 붉은색으로 채색되어져 구겨져 버린 삼배처럼 굳게 말라붙어 있었다. 달리 그것은 마치 짐승의 피가 엉겨붙은 채 말라버린 가죽 같기도 했다. 그는 그 자를 부리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지금 상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침 복록방에는 임기팔과 자기 단 두 사람뿐이었다. 정우는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상처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상처에서는 악취가 솟구쳤다. 그는 임기팔이 자신의 상처를 밝히지 않는 한 자기가 먼저 그것을 아른 채 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금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그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금 눈을 떴다. 신음소리는 분명히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임기팔의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먼저 그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여보시오 노영. 여보 노영. 어서 일어나 보시구려. 임기팔은 신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후딱 눈을 떠더니 상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폈다. 노영, 밤에 들으니 신음소리가 아주 고성이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시오? 아, 네, 실은 내가 어디 상처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워낙 고단했지만 그 고통을 참지 못한 겁니다. 쩝. 그는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는 묘한 시선을 정호 쪽으로 던졌다. 노영, 정호라고 불렀던가요? 기실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아보았소이다. 당신이 대단한 의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소.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당신을 따라 나선 것이오. 내가 한양으로 들어가려 한 것도 다 의원을 만나려 한 것이었소. 그러나 나는 한양이 거리를 활보할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오. 그래서 당신을 따라온 것이오. 날 좀 살려주시구려. 임기팔은 괴상스런 소리를 늘어놓았다. 정호는 그가 조금은 수상쩍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 나를 의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오? 나는 약현에서 임무초를 가꾸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오. 그러나 절대로 의원은 아니오. 나는 당신이 어디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소이다. 어디서 보았다는 말이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구려. 그래, 당신이 의원인 것은 인정하시오? 인정할 수 없소이다. 나는 의원이 아니오. 다만 약간 의설을 읽었을 뿐이오. 그래서 나 자신이 무슨 의학적인 의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의서에 의해서 처방을 내릴 뿐이오. 그럼 되었소. 내 놈이 절반은 썩어 들어가고 있소이다. 날 어디 좀 진맥이라도 해주시구려. 이 몸 한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난 살아서 할 일이 있다오.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려. 그런 말이오. 저기 방문을 걸어 잠가주시오. 아니, 무슨 일이 있소이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문을 좀 걸어 잠가주시오. 알았소이다. 정호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곤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 임기팔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악체가 진동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어디서 쌀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소이다. 그럴 거요. 내가 견디다 못해서 한양으로 의원을 찾아가던 길이었소. 나는 어깨 쪽지에 총상을 입었는데 아마도 총알이 박힌 채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소이다. 도무지 어깨를 쓰지 못하오. 정호는 임기팔의 두 겹 적삼을 벗겨보았다. 과연 본인이 추측한 대로였다. 좌견하다니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었소? 그럼 어떡하오? 난 쫓기는 몸이오. 쫓기는 몸이라니. 그럼 무슨 죄인이오? 죄인은 아니지만 쫓기는 몸이오. 이거 상처가 너무 중하오. 난 지금 별다른 약재를 가지고 있지 않소. 비상약으로 백반 몇 덩이를 가진 것이 전부요. 그 약재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오? 그거야 지혈제지요. 그거라도 좀 발라주시구려. 그까짓 거야 별게 아니지만 자, 어떻게 한다?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내의 처지가 여간 딱한 것이 아니었다. 정우는 급한 대로 가지고 있는 백반을 조금 떼어내서는 가루를 만들어 붙여주었다. 그러나 종아를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었다. 여보 당신,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밤을 도와 봉산으로 갑시다. 봉산 음파 장터에 내 빅모가 있으이다. 그 집에서 적어도 석 달 열흘은 치료를 받아야 당신 상처가 그런대로 아물어 붙을 거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 생명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람을 잘 잡기는 잡았군. 당신은 명의였소. 다들 놀랐지. 좌우간 날 좀 살려주시구려. 그럼 그 은혜는 평생 동안 갚으리다. 당신 혹시 구월산 사람이 아니오? 무슨 그런 소리를. 여보시오. 생사람 잡을 소리랑 아예 하지를 마시오. 당신 혹시 떡새 짱구 번개를 모르시오? 그게 뭐요? 사람 이름이요? 개 이름이요? 이 양반이 시치미를 떼기는. 좌우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안 하겠소? 내야 지금 선생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수밖에 없는 처지요.
봉산이 아니라 복례산까지라도 가라면 가겠소이다.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아주시오. 걱정하지 말고려. 그럼 이놈이 죽을 때까지 선생의 종이 되겠소이다. 쓸데없는 소리랑 하지를 마시오. 자, 그럼 길을 떠납시다. 밤길이라 위험은 하오만 그것은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리다. 무슨 연고라도 있으시오? 긴 세월이 흘렀지만 황해도 일대에 임시들이 뿌리가 남아있지요. 그럼 명종대왕 시절의 그 임시들 말이오? 들리지 않았소이다. 당신 역시 내 짐작이 맞았소이다.